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야구에서 천적의 관계는 참으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 뛰었다면 재평가됐을지도 모를 애덤더는 좌상바, 좌완상대 바보로도 유명했습니다. 좌타자인 더는 선수 생활 끝물이었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좌완 클레이튼 커쇼와의 대결에서 13타수 8안타 4홈런에 2루타 하나 9타점을 기록했는데요. 상대 타율이 6할 1푼 5리, 장타율이 18을 넘어서는 1.692였습니다. 하지만 더는 같은 기간 전체 좌완을 상대로는 타율이 1할 9푼 3리에 장타율도 3할 9푼에 그쳤습니다. 커쇼는 던에게 유독 약했던 이유에 대해 던처럼 타격 기술이 뛰어난 타자는 상대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같은 기간 던은 커쇼를 제외한 나머지 좌완을 상대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커쇼를 상대로 통산 4개의 홈런을 때려낸 좌타자는 찰리 블랙몬과 애덤 던 2명뿐인데요. 블랙몬이 65타석 4홈런인 반면 던은 14타석 4홈런입니다. 시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윌리 메이스는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천재로 통합니다. 우리 시대의 천재인 마이크 트라웃은 20세 시즌인 2012년부터 27세 시즌인 2019년까지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연평균 9.0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참전으로 1953년 시즌을 놓친 윌리 메이스는 23세 시즌인 1954년부터 35세 시즌인 1966년까지 13년 동안 연평균 9.6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메이스도 데뷔는 초라했는데요. 메이스는 1951년 데뷔 첫 7경기에서 26타수 1안타에 그칩니다. 하지만 그 1안타는 당대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이었던 워렌 스판을 상대로 때려낸 홈런이었습니다. 이후 스판과 메이스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메이스는 스판을 상대로 18개의 홈런을 때려냄으로써 듀크 스나이더가 로빈 로버츠를 상대로 기록한 19홈런에 이어 역대 2위에 오르게 됩니다. 천적 관계는 왜 생기는 걸까요? 투수의 투구폼과 타자의 타격 자세에서 오는 상성과 함께 첫 만남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가는 쪽이 계속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호 선수에게도 꽤 많은 천적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페르난도 타티스와 부상 중인데도 박찬호 선수 경기 때는 꼭 나왔던 클리프 플로이드, 카를로스 델가도, 블라디미르 게레로 같은 타자들이 생각나는데요. 하지만 POPS가 가장 나빴던 타자는 17번 대결에서 13타수 9안타 4볼넷을 허용한 브래드 풀머였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천적은 대부분 좌타자였는데 풀머 역시 좌타자였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저스틴 벌랜더 그리고 맥스 슈어저와 묘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벌랜더에게는 쩔쩔매는 반면 슈어저는 쥐잡듯 하고 있는데요. 추신수 선수의 부루는 데뷔 후 가장 많은 상대를 한 투수가 107번을 만난 벌랜더인 반면 슈어저와는 30번밖에 대결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2013년 당시 디트로이트 소속이었던 슈어저는 오프시즌 가장 기뻤던 일 중 하나로 추신수의 내셔널리그 이적을 꼽은 바 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2014년 아메리칸 리그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텍사스 소속의 추신수와 디트로이트 소속의 슈어저는 2014년 대결하지 않았고 2015년 슈어저가 내셔널리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신수를 절묘하게 피해 다녔던 슈어저는 2017년 인터리그에서 격돌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가 된 슈어저는 5년 만에 만난 추신수에게 초구로 슬라이더를 던집니다. 그러자 추신수 선수는 묘한 웃음을 짓는데요. 그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내고 다음 타석에서는 홈런을 날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관계는 류현진 선수와 마이크 트라웃, 류현진 선수와 놀란 아레나도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트라웃을 상대로 통산 10번의 대결에서 한 번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4개의 삼진을 잡아냈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10번 이상 상대한 92명의 타자 중 한 번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은 타자는 트라웃이 유일합니다. 반면 트라웃은 데뷔 후 177명의 투수와 10번 이상의 대결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번도 출루하지 못한 투수는 류현진이 유일합니다. 트라웃은 같은 자완인 데니얼 맹든을 상대로는 10타석 9출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아레나도를 상대로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반면 아레나도는 제이콥 디그롬을 상대로 통산 20타수 2안타 무볼넷 5삼진에 그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내셔널리그 서부를 떠나게 되면서 가장 반가운 사실은 쿠어스필드 등판과 아레나도를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저는 콜로라도가 아레나도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는다고 했을 때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토론토가 데려오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 입장에서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3루 가능성을 1년 더 테스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스턴 라파엘 데버스처럼 수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아레나도는 어느 팀으로 가든 큰 도움이 될 선수입니다. 아레나도는 2013년 데뷔 시즌부터 7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수상하고 있는데요. 데뷔 시즌부터 5년 연속으로 수상한 내야수 그리고 내셔널리그 선수는 아레나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레나도는 매년 한 리그에서 한 명에게만 주는 플래티넘 글러브를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연속으로 수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3번의 홈런왕과 2번의 타점왕을 차지한 아레나도는 2015년부터 지난 5시즌에 평균 성적이 40홈런, 124타점일 정도로 최고의 클래식 성적을 찍고 있는데요. 물론 쿠어스필드와 원정구장의 성적 차이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 안드레스 갈라라가, 레리 워커, 맷 할러데이 같은 타자들은 쿠어스필드를 내려가서도 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레나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입니다. 세인트루이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올린 인사이드 MLB 기사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정말로 세인트루이스에 가게 되면 아레나도는 류현진 선수와 계속해서 먼 거리를 유지하면서 김광현 선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아레나도가 콜로라도에 남게 되면 아레나도 대 김광현 선수의 대결도 궁금해집니다. 반면 아레나도가 텍사스에 가게 되면 류현진 선수는 또 아레나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토드 프레이저를 영입한 텍사스는 아레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유망주 싸움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레나도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의 다른 팀, 예를 들면 양키스로 오는 거일 텐데요. 하지만 연봉 총액이 사치세 기준에서 4천만 달러를 넘겨버린 양키스 입장에서는 연평균 3,500만 달러짜리 선수를 추가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어쨌든 류현진 선수와 특수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레나도의 행보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아레나도가 토드 헬튼처럼 콜로라도의 전설로 남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과연 쿠어스필드를 떠나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아레나도에 대한 소식은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